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동반자, 행복한 인생담 라디오 특별 진행자 박정훈입니다. 저는 응급의학과 전문의로 35년간 근무해왔고,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과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도 따뜻한 마음으로 찾아주신 청취자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은 아마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 싫어하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겪게 될 일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바로 집에서 가족이 사망했을 때의 절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본 적 있으신가요? 평소처럼 잠자리에 드신 부모님이 아침에 깨어나지 않으신다면 그 순간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계신가요? 놀랍게도 의사인 저조차도 제 어머니가 집에서 돌아가셨을 때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수없이 임종을 지켜봤지만 막상 집에서는 그 어떤 것도 기억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서 첫 번째로 하는 행동이 잘못된 행동이라는 겁니다. 오늘은 응급의학과 전문의인 제가 직접 겪은 생생한 경험을 바탕으로 집에서 가족이 사망했을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절차와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들을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제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저는 서울의 한 대형 병원에서 응급의학과 전문의로 35년간 근무해 왔습니다. 정말 수많은 환자의 마지막을 지켜봤고 심폐소생술부터 사망 판정, 유가족 상담까지 누구보다 죽음 앞에서 침착하다고 자부했죠. 그런데 그날만큼은 달랐습니다. 제 어머니 이순옥님은 89세, 몸은 편찮으셨지만 며칠 전까지도 직접 밥을 지으시고 손주들 간식을 챙겨주시던 분이셨어요. 그날 아침 평소처럼 거실 소파에 앉아 계시던 어머니께 말을 걸었는데 대답이 없으시더라고요. 처음엔 잠드신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건 영원히 깨지 않을 잠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병원에서 수없이 했던 일들이 어머니 앞에서는 하나도 기억나지 않더군요. 119에 먼저 신고해야 하나, 경찰에 먼저 연락해야 하나, 사망진단서는 누가 써주나. 순서가 뭐였더라, 현실감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구급대원이 도착해서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저희는 사망 추정만 가능하고 정식 사망 진단서는 담당 주치의나 병원 의사가 써야 합니다. 내가 의사인데도 이게 이렇게 복잡하다니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더 당황스러운 건 어머니는 최근 병원 진료 기록도 없었고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으신 주치의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곧 당장 응급실로 모시고 가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갑자기 싸늘하게 식은 어머니를 다시 구급차에 실는 그 순간 가슴이 무너졌어요. 슬픔보다 앞서야 하는 절차라니 이건 정말 너무 가혹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 번째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가족이 지켜보는 상황이 아니면 경찰 조사가 필요할 수 있다는 말이었거든요. 그 순간부터 제 안에 무언가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침착할 수 있으셨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하는 실수가 뭔지 아세요? 바로 장례식장에 먼저 전화하는 겁니다. 이건 정말 위험한 행동이에요. 왜 위험할까요? 사망 진단서 없이는 장례 준비가 아예 시작될 수 없거든요. 빈소 예약도 화장장 예약도 모두 불가능해요. 그런데 장례식장 직원들은 이런 상황에 익숙하다 보니 때로는 불법적인 방법을 제안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제가 겪은 일인데요. 어떤 장례식장에서는 일단 모시고 오시면 나중에 서류는 정리해드린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렇게 되면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보험 처리나 각종 행정 업무에서 엄청난 지장을 받게 됩니다. 그럼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바로 119에 신고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올바른 방법이 있어요. 119에 신고할 때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희 어머니가 숨을 쉬지 않으십니다.
의식이 없고 맥박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상황을 설명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구급대원이 도착하면 이런 질문들을 받게 됩니다. 언제부터 이런 상태였는지, 최근에 병원 진료를 받으신 적이 있는지, 지병이 있으셨는지 등등이요. 이런 질문들에 대답할 준비를 미리 해두시는 게 좋겠죠?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구급대원들도 현장에서 사망 확인만 할 뿐 사망 진단서는 발급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결국 병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병원에 도착해서야 비로소 사망 진단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망 진단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이 한 장의 서류가 없으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거든요. 사망 진단서를 받을 때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어요. 최소 3부 이상은 원본으로 요청하세요. 복사본이 아닌 원본 말이에요. 왜냐하면 장례식장, 보험회사, 각종 행정기관에서 모두 원본을 요구하거든요. 제가 실수했던 건 처음에 원본을 한 부만 받았다가 나중에 다시 병원으로 가서 재발급을 받아야 했어요. 그 당시 마음 상태로는 이런 일조차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사망 진단서에는 사망 원인이 명시되는데요. 이것도 중요해요. 만약 사망 원인이 불분명하다면 부검이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다행히 어머니의 경우는 자연사로 판정되어 별다른 문제가 없었지만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사망 진단서를 받고 나서야 비로소 장례 준비를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현실적인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사망 진단서를 들고 장례식장에 연락했을 때의 충격을 아직도 잊을 수 없어요. 첫 번째 장례식장은 빈소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다음날 오후까지는 예약이 꽉 찼다는 거예요. 두 번째 장례식장은 화장 연계 시간이 안 맞는다고 했어요. 말 그대로 사망 진단서가 있어도 당장 모실 곳이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제야 알게 됐어요. 서울 수도권의 장례식장과 화장장은 예약을 하지 않으면 며칠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요. 특히 연말연시나 명절 전후에는 더 심각하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세 번째 선택지로 집에서 가까운 중형 병원 장례식장을 찾았어요. 시설은 다소 낡았지만 바로 모실 수 있다는 점 하나만으로도 감사한 선택이었습니다. 장례식장 담당자가 해준 말이 아직도 생생해요. 가장 많이 당황하시는 게 화장 예약을 놓쳐서 3일장이 5일장이 되는 경우라고 하더라고요. 장례식장과 화장장은 연계되어 움직이기 때문에 화장 일정이 늦춰지면 빈소를 하루 이틀 더 연장해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만큼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죠.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장례식장을 선택할 때는 냉장 보관 시설이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만약 화장 일정이 늦어진다면 시신 보관에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제가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두 가족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하루 차이로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는데 결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첫 번째 가족은 너무도 침착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며 담당 주치의는 성남내과 김상철 원장이고 지금 연락드렸다고 하더라고요. 사망 진단서 바로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이미 장례식장도 미리 정해두었고 화장 예약까지 준비되어 있었죠. 당황하거나 우왕좌왕하는 가족이 한 명도 없었어요. 서류, 연락처, 필요한 것들이 다 적힌 A 사용지 한 장이 있었거든요. 이건 아버지께서 살아계실 때 직접 정리하신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날 비슷한 상황이 또 벌어졌어요. 하지만 이번엔 완전히 달랐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어떡하냐며 딸은 눈물을 멈추지 못했고 아들은 장례식장부터 먼저 전화를 돌리고 있었어요. 주치의가 있으시냐고 여쭤봤는데 가족들이 서로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으시더라고요. 결국 사망 진단서 발급이 안 됐고 경찰 출동과 검안이 진행됐어요. 장례는 3일이 밀렸고 고인의 상태도 안 좋게 변했죠. 무엇보다 가족 모두가 이럴 줄 몰랐다. 왜 아무것도 안 정해놨을까 하며 자신을 탓하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더라고요. 그 두 가족을 보며 확실히 느꼈어요. 죽음 자체는 바꿀 수 없지만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지는 준비로 바꿀 수 있다는 걸요. 단 한 번의 대화, 단 한 장의 리스트가 남겨진 가족을 살리고 떠나는 사람을 지켜줍니다. 5분이면 되는 죽음 대비 체크리스트를 알려드립니다. 어머니를 떠나보낸 이후 저는 한 가지 습관을 갖게 됐어요. 매달 한 번 가족 구성원별로 마지막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다시 확인해 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죽음을 이야기하면 왠지 찜찜하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해보면 생각보다 간단해요. 그냥 한 장짜리 메모지일 뿐이니까요. 지금부터 제가 직접 쓰고 있는 항목들을 공유 드릴게요. 혹시 지금 메모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같이 따라 써보셔도 좋아요. 첫 번째는 연락처예요. 아버지, 어머니, 배우자, 형제, 자매, 그리고 가장 최근 진료받은 병원과 의사 이름, 연락처를 적어두세요. 없으면 건강검진 받은 병원이라도 적어두시면 돼요. 두 번째는 희망 장례식장이에요. 거주지와 가까운 장례식장 2곳 정도, 주소와 전화번호, 장례 방식은 화장인지 매장인지 냉장 보관 여부도 확인해 두세요. 구체적이 아니라도 강남 성모병원 장례식장 정도만 적어도 충분해요. 세 번째는 주요 서류 위치예요.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증, 보험증권이 어디 서랍 어떤 파일에 있는지 간단히 기재해 두세요. 네 번째는 자동이체 내역이에요. 전기, 수도, 휴대폰, 신용카드, 보험 등 월별 내역을 캡처해서 가족 단톡방에 공유하거나 출력해서 집에 둬두세요. 다섯 번째는 비상 연락망이에요. 가족 외에도 알려야 할 지인이나 종교단체, 이웃 연락처를 정리해 두세요. 이 5가지를 가족 구성원 각각 이름 아래에 정리해 두면 그 어떤 상황이 와도 당황하지 않고 대응할 수 있어요. 저는 이걸 A사 한 장으로 만들어서 작은 서류함에 넣어두고 있어요. 어떤 날은 아내와 같이, 어떤 날은 아이들과도 이야기하며 갱신하죠. 처음엔 아이들이 무서운 얘기 하지 마요 하더니 이제는 아빠 이거 업데이트 해야 할 때 아닌가요 하며 먼저 말해줄 정도가 됐어요. 죽음은 감정이지만 준비는 기술이에요. 누군가를 제대로 보내고 싶다면 지금 그 이름을 하나씩 불러가며 이 체크리스트를 채워보세요. 단 5분이면 돼요. 사망 후 14일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하는 게 사망신고예요. 이걸 놓치면 과태료가 부과돼요. 사망신고는 주민센터나 구청에서 할 수 있는데 사망진단서 원본이 필요해요. 그런데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게 있어요. 바로 각종 카드나 통장 정리예요. 신용카드, 체크카드, 통장 등은 사망신고와 별도로 각각 해지 신청을 해야 해요. 만약 자동이체가 설정되어 있다면 이것도 하나씩 정리해야 하죠. 보험금 청구도 중요해요. 대부분의 보험은 사망 후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는데 늦으면 받을 수 없어요. 보험회사에 연락해서 필요한 서류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게 좋아요. 그리고 연금도 정리해야 해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은 사망신고와 동시에 자동으로 정지되지만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은 별도로 신청해야 해요. 휴대폰이나 인터넷, 각종 구독 서비스도 해지해야 하죠. 요즘은 온라인 서비스가 많아서 더 복잡해요. 넷플릭스, 유튜브 프리미엄 같은 것들 말이에요. 이런 일들은 슬픔이 가시기 전에 해야 하는 일들이라 더 힘들어요. 하지만 미루면 미룰수록 더 복잡해지니까 차근차근 하나씩 정리하는 게 좋아요. 제가 병원에서 만난 한 어르신의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죽음은 두려워서 준비하지 않는 게 아니라 준비하지 않아서 두려운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지금도 매달 한 번씩 제 아내와 아이들과 이런 대화를 나눠요. 혹시 여러분도 아직 가족과 이런 이야기를 나누지 못하셨나요? 괜찮아요. 오늘 이 방송을 계기로 그 첫마디를 꺼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엄마, 나중에 우리 어떻게 인사할까요? 아버지, 마지막엔 어떤 말이 좋을까요? 이런 대화가 어색하다고 생각되실 수도 있지만 그 순간을 준비한다는 건 그 사람을 깊이 사랑한다는 증거이기도 해요.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건 절차나 서류가 아니에요. 바로 느리게 작별하는 거예요. 떠나는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의 존엄을 지켜주는 일, 그게 먼저예요.
저는 어머니의 방에 들어가 말없이 곁에 앉았어요. 손을 잡고 이름을 불러드리고 고생하셨어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 순간만큼은 누구에게도 연락하지 않았어요. 그분의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그 침묵이 얼마나 소중한지 의사로서가 아니라 아들로서 처음 깨달았어요. 우리는 흔히 죽음을 급히 처리해야 할 행정사건처럼 생각하곤 해요. 그러다 보니 누군가는 부모님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보는 순간조차 휴대폰을 붙잡고 보험회사에 전화하더라고요. 하지만 제 경험상 떠나는 이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조용한 작별, 마지막까지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 당신을 사랑했어요 라는 말 한마디예요. 자주 묻는 질문들입니다. 집에서 사망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119에 신고하세요. 저희 어머니가 숨을 쉬지 않으십니다. 의식이 없고 맥박도 확인되지 않습니다라고 구체적으로 상황을 설명하세요. 사망 진단서는 누가 발급해 주나요? 의사만 발급할 수 있어요. 구급대원은 사망 추정만 가능하고 정식 사망 진단서는 병원에서 받아야 해요. 사망 진단서는 몇 부나 받아야 하나요? 최소 3부 이상 원본으로 받으세요. 장례식장, 보험회사, 각종 행정기관에서 모두 원본을 요구해요. 추치의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응급실로 이송해서 응급실 의사가 사망 진단서를 발급해줘요. 경우에 따라 경찰 신고나 검안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장례식장은 언제 연락해야 하나요? 사망 진단서를 받은 후에 연락하세요. 사망 진단서 없이는 빈소 예약이나 화장장 예약이 불가능해요. 화장장 예약이 밀리면 어떻게 되나요? 빈소를 연장해야 하고 그만큼 비용이 추가로 발생해요. 3일장이 5일장이 될 수도 있어요. 사망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사망 후 14일 이내에 주민센터나 구청에서 해야 해요. 늦으면 과태료가 부과돼요. 보험금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대부분의 보험은 사망 후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해요. 늦으면 받을 수 없으니 미리 확인하세요. 지금까지 집에서 가족이 사망했을 때 꼭 알아야 할 절차들을 차근차근 말씀드렸어요. 오늘 이 방송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요.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에요. 하지만 그 순간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남겨진 사람들의 삶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오늘 집에 가시면 가족들과 한 번쯤 이런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어색할 수도 있지만 그 대화가 언젠가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죽음을 준비한다는 건 그 사람을 더 깊이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그 순간을 함께 조율해 나가는 용기, 그게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따뜻한 배려가 아닐까 해요. 한 사람의 죽음을 어떻게 준비하느냐는 남겨진 사람의 삶에도 깊은 영향을 미쳐요. 오늘 제 이야기를 통해 한 분이라도 덜 당황하고 조금 더 따뜻한 이별을 준비하실 수 있다면 그걸로 저는 충분해요. 조용히 존엄하게, 그러나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준비를 돕겠어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을 위한 동반자, 행복한 인생담 라디오 특별 진행자 박정훈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